네, 강프로입니다. 자, 1월 1일입니다. 24년도 새해가 밝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각오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23년도를 지나와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그렇듯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고 올해도 녹록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지나온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앞에 대한 내용을 그려나가자. 그렇죠. 그래서 2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23년도에 강세를 보였었던 그 주도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두산 로보틱스는 10월 달에 상장한 로봇 관련주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를 포함해서 AI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쪽은요. 23년 초에, 그렇죠. 1월 달에 1월 2일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강세 종목으로 분류돼서 이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종목이고요. 연말까지 꾸준히 강세를 보였다. 근데 이런 움직임은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시장에서는 오른 놈이 더 가고요.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항상 비싸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비쌀까요, 쌀까요? 비쌉니다. 왜 비싸냐면 시가총액 7조 5천억짜리 기업이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밸류에이션을 하지 말자. 이 내용은요. 올해 24년도에도 동일합니다.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왜 떨어질까요? 그렇죠? 주가가 하락하는 건 주가는 먼저 올라갔어요. 그쵸? 앞에 좋아질 만한 실적을 반영해서 먼저 올라갔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실적이 올라오는 과정 동안, 그쵸?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과정 동안 비율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보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21년도 1월 달에 그쵸? 96,800원의 고가를 형성해 놓고 1년 반 동안 50% 빠졌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실적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실적 한번 확인해 보면 주가가 50% 빠지는 과정에서 21년도 실적 보면 되겠죠? 그쵸?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의 실적 성장을 이루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50% 빠졌다. 근데 지금은 적자예요. 물론 표면상의 적자는 아닐지라도 반도체 부문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나오는데 반도체 부문은 적자입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자, 보세요. 하이닉스 계속 적자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 신고가다. 이걸 가지고 고평가 논란이 뜨거워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든 종목은요,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주가는 상장 이후에 계속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 간다는 건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는 과정, 즉 선반영 과정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 내용이고, 우리는 신고가를 정확히 공략해서 매매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전환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격도가 너무 높아질 때는 매수하지 말고 이격도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눌림목에 대한 형성 과정을 내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요, 이게 특별하게 어떤 패턴을 봐야 된다, 어떤 움직임, 어떤 모양이 이게 딱 갖춰진 그런 걸 보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쵸?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시고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선반영이라는, 그쵸? 시세의 강세, 그리고 반대로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그쵸?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실적이 정말 가파르게 뜨기 시작한다면요, 주가는 오히려 빠지게 될 겁니다. 왜?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져 있고 그 높아진 기대치만큼 지금까지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올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작년이죠. 23년도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정말 저가 대비해서 고가폭이 한 15배 정도 나올 정도로, 텐베거가 뭐야, 그쵸? 15배 나올 정도로 정말 급등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정은, 그쵸? 22년도에 6천억, 그리고 23년도에 예상치가 4,70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오른 만큼, 그쵸?
조정을 받는 거다. 그리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더 간다. 근데 구조적인 성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쵸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60% 7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걸 많이 반납을 했죠. 지금부터는 바닥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가격을 잡아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산업이 성장하고 개화 시기가 지금 들어왔죠. 뭐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 관련돼서, 그리고 뭐 현대차 쪽에도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1월 5일이 되면 270만 주 정도의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고 뭐 수량의 뭐 이런 뭐 물량 부담, 매물 부담 이런 얘기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다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내가 얼마에 잡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24년도에도 그쵸 뭐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제약주 그리고 반도체 이쪽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쵸 AI 로봇 이런 쪽은 산업의 개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집중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초점을 맞추자. 그쵸 그래서 가격 그리고 내가 이 가격을 토대로 보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가 됐으니까 제가 연초 이벤트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요 두 가지 내용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무엇보다 신고가 매매를 계속해서 제가 해간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 있죠. 이런 모든 종목들은 모두 신고가 단계를 거쳐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든 종목은요. 선반영의 구조를 갖춰 있기 때문이고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요. 신고가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느냐. 가격대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이게 뭐 10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얼마에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의 폭을 가지고 가고 이격도가 좁혀졌을 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어떻게 잡는 건지 그 시작점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에서 내가 종목을 공략하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신고가만 공략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도 신고가 종목이라서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가격대를 체크하고 있지만 다른 신고가 종목을 제가 이 그 소통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8일 그쵸 지난 목요일입니다. 여기서 보면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포스코 DX 이렇게 진행됐는데 포스코 DX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이 내용 한번 보세요. 8시 52분 그리고 55분 장시작 전에 나간다. 왜 이렇게 장시작 전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식시장은요. 무조건 신고가 구간부터 강세를 보입니다. 제가 무조건 100%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그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코스닥에 있는 잡주 모두 다 신고가를 거쳐서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요. 그리고 미증시에 있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가 됩니다. 이건 그냥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신고가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그쵸 내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고 장시작 전에 그쵸 시세를 굳이 확인하지 않고도 이렇게 매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레고캠 바이오 자 보겠습니다. 28일 그쵸 목요일이죠. 목요일 장시작 전 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신고가 종목인 건 분명하죠. 근데 제가 이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을까요? 그쵸 이 구간 정확하게 여기 12월 22일 그쵸 금요일 날 고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를 냈습니다. 이슈는 하나예요. 요날 뭐가 터졌냐면 26일 있죠. 요날 정확하게 나온 내용이 얀센의 그쵸 빅파마죠.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레고캠 바이오의 시가총액은요 2조가 안 됩니다. 최근에 급등을 해서 그렇고 급등하기 전 그쵸 신고가 구간의 시가총액은 1.3조에서 1.4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총보다 더 높은 계약에 성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급등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연구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그쵸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한 평가치가 이 정도다. 근데 실적이 좋거나 그런가? 아닙니다.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가격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적절한 구간에 매수하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28일 말고 언제 공략했는지 한번 볼게요. 쭉 올려서 보면
쭉 보겠습니다. 자, 12월 22일, 그쵸? 정확하게 22일 날 공략한 내용이 있죠. 그쵸? 시가 1.6%, 그쵸? 49,700원. 얼마에 끝냈습니까? 4일 거래 동안, 그쵸? 대략 한 3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그쵸? 이런 재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만약에 내가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무조건 가격대를 보고 판단하는 거다. 그랬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가격에 집중해서 매매했을 때 12월 22일 레고캠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그 위에 보면 뭐 테크행도 있고 시노펙스도 있고, 그쵸? 그 중에서 모든 종목이 막 20% 30%씩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볼게요. 보세요. 22일 날 정확히 공략이 됐고, 그쵸? 올라가기는 했지만 한 5% 정도의 상승폭에 그쳤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종목은 모두 다 제가 스윙급으로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그쵸? 모든 종목이 그렇게 가진 않지만 어떤 종목이든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주고요. 그리고 내 판단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쵸?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쵸? 그 위에 시노펙스 한번 볼게요. 시노펙스 22일 정확히 들어갔는데 22일 이 구간이고요. 그쵸? 이 구간이고 시가 5,200원 그리고 28일 마감일 날 7,550원에 마감이 됐고 고가는 7,750원입니다. 정확하게 22일 진행한 내용이 있고요. 당연히 신고가 돌파 구간이죠. 그쵸? 그리고 장 시작 전. 근데 이때만 공략한 게 아니에요. 종목이 많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보여드리자면 계속 중복시켜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20일 날도 시노펙스 사라. 왜 신고가 돌파 구간 계속 사라 쭉 올려보잖아요. 자, 12월 18일 시노펙스 그쵸? 8시 47분 장시작 전 다 신고가 돌파 구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정확하게 12월 19일 날 두산 로보틱스를 공략한 내용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항상 신고가 돌파 그리고 신고가 눌림목을 내가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쵸? 내가 24년도에는 정말 이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런 뭐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막 고가에 물리고 손절이 나가고 막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번 연초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연초 이벤트로 원래 지금 한 500분 정도 있는데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쵸? 그 번호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그쵸?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연초에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쵸? 이 두 가지 내용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료인데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그쵸? 이 번호로 제가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두산 로보틱스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뭐 보호예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당연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보호예수가 풀리는 기간이 있고 그쵸? 그때 되면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물량이고요. 모두 다 흡수가 됩니다. 왜?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런 부분은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전혀 뭐 물량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부분 전혀 거칠 거 없고 제가 앞서서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선반영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죠. 상승에 대한 선반영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부분도 선반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물량 부담에 대한 그쵸? 이런 조정 구간이 있었던 거다. 근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산업 자체, 그쵸? 일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기업 측에서 수요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관련된 부분은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업이 놓칠 리가 없고요. 앞으로 인건비 증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은 당연히 그냥 100% 있는 거라서 이쪽에 대한 이 수요는
즉 기업이나 뭐 대기업 측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어디를 눈독 들이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눈독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는 처질 수밖에 없는 게 삼성에서 조금 국한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죠.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나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범용적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들을 잡아야 되고 그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의 기준치는 무조건 가격 전략이고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쵸? 그 내용을 제가 담아놓은 거고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고 만약에 내가 틀렸을 때 그쵸?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내가 2주 안에 손실을 보지 않는 것 정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편집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보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요즘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업종의 움직임은 작년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철저하게 내가 파악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게 신고가 구간, 그쵸? 대략 한 1월과 2월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의 이 그 매매 관점, 전략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